참 이상하죠?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요? 매년 새해마다 다짐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괜찮아요. 많이 속상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셨죠? 당신은 아마 내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인가 봐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지독한 자책감을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성격이나 의지력 탓이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싼 무의식의 환경이 당신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의지력은 마치 댐의 수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댐을 지어놔도 주변에서 계속 탁한 흙탕물이 흘러들어오면 결국 오염되고 바닥을 드러내죠.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나면 세상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친구, 새로운 도전에 초를 치는 지인, 매일 술자리와 가십거리만 찾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나 혼자 밝고 성공적인 미래를 꿈꾼다. 그건 마치 진흙탕 속에서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과 불행 그리고 패배주의는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나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한 뇌과학적 팩트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에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기제죠. 이 세포는 생존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무리에서 떨어지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생각, 말투, 심지어 경제적 습관까지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맞춰가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이성으로 다짐해도 당신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속한 단톡방에서 매일 주식 잃은 이야기, 직장 상사 뒷담화만 오고 간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불평하고 포기하는 뇌로 세팅된 겁니다. 이 무서운 무의식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당신이 읽는 수백 권의 자기계발서도 결국 쓰레기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무의식의 저주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무의식의 저주를 끊어내려면 이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똑똑히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은 우리의 이 얄팍한 착각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방 안에 7명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는 명백하게 길이가 다른 선분들이 그려져 있죠. 정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유치원생도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앞선 6명의 사람들이 천연덕스럽게 똑같은 오답을 말합니다. 사실 이 6명은 연구진이 미리 심어놓은 가짜 참가자들이었죠. 자, 마지막 7번째 진짜 참가자.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무려 75%의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 오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뇌에 각인된 동조 현상의 소름 돋는 공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가슴 뛰는 목표를 세워도 주변의 5명이 그거 사기야라고 말하면 뇌는 75%의 확률로 백기를 듭니다. 스스로 바보가 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짐 론의 뼈 때리는 명언을 떠올려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서에 흔해 빠진 위로가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이 증명해낸 인간 생존의 가장 잔인한 법칙입니다. 수십만 년 전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리에서 튀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원시인은 결국 무리에서 쫓겨나 굶어 죽거나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DNA에는 평균에 머무는 것 이꼬르 생존이라는 공식이 뼈저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책을 읽고 나를 바꾸겠다고 다른 행동을 시작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미친 듯이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위험해. 무리에서 튀면 넌 죽어. 당장 원래 하던 대로 해. 설상가상으로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부신 변화는 그들의 뼈아픈 나태함을 비추는 잔인한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당신을 깎아내리고 만류해서 자신들이 있는 그 안전하고 친숙한 늪으로 끌어내리려 안달을 냅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매번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이라는 늪에 거대한 인력이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던 겁니다.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이 늪에서 허우적대지만 1%의 성공자들은 이 법칙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 몹쓸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병이죠. 밤 11시 씻고 자려는데 또 징징대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단톡방은 또 어떻고요? 온갖 불평불만과 가십거리만 올라오는데 조용히 나가기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무슨 폭탄 제거하는 것 마냥 손발을 벌벌 떨며 눈치만 봅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이 24시간 무료 감정 쓰레기통이신가요? 인간관계 끊어지는 게 두려운 건 당연한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룰을 지배하는 1%의 성공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과감히 포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무능한 사람이 늘어나는 보조 폭발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A급 인재들 사이에 C급을 섞어 놓으면 조직 전체가 멍청해진다는 거죠. 잡스에게 인간관계란 내 비전을 갉아먹는 잡초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냉혹한 가지치기였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운명을 통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면 저 친구도 변하겠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인명구조 요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수칙. 아무리 위급해도 튜브 없이 맨몸으로 정면에서 접근하지 마라. 공포에 질린 사람은 살려주러 온 사람을 물귀신처럼 짓눌러 버립니다. 내가 수영 국가대표급 실력이 아니라면 맨몸으로 뛰어드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통장 잔고와 정신력이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돕고 누구와 의리를 지킨단 말입니까? 좀비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친구를 부둥켜 안고 널 버리지 않겠다며 울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감동적으로 둘 다 나란히 좀비가 될 뿐입니다.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패배주의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10년 지기 친구든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든 당장 도망쳐야 합니다. 단호하게 방화문을 닫고 격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손절한다는 건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과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생존 기술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거울 신경세포 때문에 주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답은 내 스펀지를 맑은 물에만 담그는 환경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자존감을 수직 상승시켜줄 치트키. 첫째, 심리적 거리가 아닌 물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내 마음만 안 흔들리면 되지는 인간의 뇌를 무시하는 오만한 착각입니다. 보고 듣는 순간 이미 패배주의 바이러스 전염은 시작된 겁니다. 만나는 횟수를 절반으로 통화 시간을 10분에서 1분으로 줄이세요. 내 시간과 에너지는 철저하게 한정된 예산입니다. 매일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주식 같은 인간관계는 가차없이 반대매매하고 손절매를 쳐야 합니다. 둘째, 심리학의 치트키 회색돌 기법을 쓰세요. 손절한다고 갑자기 연락처를 차단하고 면전에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는 회색 돌멩이가 되십시오. 영혼 없이 감정 없이 아주 건조하게 반응하세요.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타인의 강렬한 감정 반응을 피 빨아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돌멩이처럼 굴면 재미가 없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셋째, 그 빈자리에 가상의 천재들을 밀어 넣으십시오. 부정적인 주변을 정리하면 필연적으로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뇌가 원래의 무리로 돌아가라며 생존의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때 다시 예전 단톡방을 기웃거리면 모든 게 도루묵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닮고 싶은 성공자들로 그 빈자리를 꽉 채우세요. 그들의 영상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책을 씹어 드세요. 여러분의 뇌가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복사하도록 철저히 세뇌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항상 짓누르던 원인 모를 무기력함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칠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댐을 무너뜨리던 흙탕물을 드디어 막아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환경에 휘둘리는 나약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정원을 직접 가꾸는 환경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잡초를 무자비하게 뽑아내야만 여러분이라는 장미가 온전히 피어납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에너지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성공에만 이기적으로 집중하십시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이나 카톡방을 천천히 훑어보세요. 내 꿈을 비웃거나 불평만 쏟아냈던 사람 딱 3명만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조용히 알림을 끄거나 과감하게 차단 버튼을 누르십시오.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내일도 똑같은 혹으로 살게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한번, 이 물리적인 단절의 행동이 여러분의 바닥난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랜 인연을 끊었다는 죄책감이나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인생의 그릇에 담긴 썩은 물을 비워내야만 맑은 일급수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짜 인연이 떨어진 그 텅 빈 공간에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진짜 귀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보석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금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낡고 병든 쇠사슬을 끊어버린 환경의 지배자입니다. 당신의 찬란하게 빛날 이기적이고 위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의 설계자 부자팩토리였습니다.